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의 DSBA 연구실에서 석사과정 3학기로 다니고 있는 천우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천 시스템과 관련된 논문들을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리뷰 시간에 제가 리뷰할 논문은 Next Item Recommendation with Self-Attentive Metric Learning이라고 해서 기존의 아이템을 추천해주는 메커니즘에서 셀프 어텐션에 대한 메커니즘을 더하고 그리고 뒤에 옵티마이즈하는 과정에서 매트릭 러닝을 사용한 2019년도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트로덕션을 보시면 최근에 다양한 도메인들, 클릭을 하는 로그 이력들이나 구매 이력들, 그리고 그 봤던 페이지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개인화된 데이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미래 아이템을 예측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되게 여태까지 많은 저번 논문도 포함해서 많은 연구에서는 유저와 아이템 간의 커어커런스 정보를 이용을 해서 시퀀셜한 패턴을 파악하려고 한 논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 논문에서는 어토 리그레시브 텐덴시를 반영한 매우 효율적인 추천 시스템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이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 상관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로컬 글로벌 어프로치라는 접근법을 자신들의 컨트리뷰션으로 하나 또 다른 컨트리뷰션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로컬한 방식과 글로벌한 방식으로 모두 그 아이템 추천에 있어서 어, 둘을 모두 고려하겠다라는 건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셀프 어텐션을 이제 최근의 아이템 구매 이력으로부터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 구매한 아이템 간의 인터랙션을 알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쇼텀 짧은 기간에 그 해당 유저의 프리퍼런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이걸 로컬 어프로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매트릭 러닝이라고 해서 유저 인베딩과 아이템 간의 인터랙션을 파악하게 되면 해당 유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너럴한 테이스트랑 그리고 다음 아이템 간의 관계를 파악한 글로벌한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매트릭 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떠한 두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를 벡터화하는 인베딩 펑션이랑 그리고 그 두 벡터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매트릭을 정의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트랜스 계열의 레코멘데이션이 이 성격을 띠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영화와 어떤 유저가 주어졌을 때 해당 유저와 해당 아이템 영화를 특정한 공간으로 인비딩을 하게 되고 그 둘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 유저가 그 해당 영화를 얼만큼 좋아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얻어내는 학습 과정을 매트릭 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셀프 어텐션으로 얻은 그 쇼터만 프리퍼런스 리프레젠테이션이랑 그리고 아이템 인베딩들 간의 디스턴스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 해당 유저가 영화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퍼스티브 아이템이라고 해서 해당 유저가 구매한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이 디스턴스가 최소화되도록 학습하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컨트리뷰션을 보자면 이렇게 셀프 어텐션을 더한 쇼터만 인텐트를 파악 그리고 롱터만 프리퍼런스도 동시에 파악하고 있다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 추천 시퀀셜 레코멘데이션 태스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던 12가지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기존의 소타를 찍고 있는 모델들보다 큰 마진을 가져오면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조절하면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을 했고 그에 대한 해석을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셀프 어텐션에 있는 그 웨이트를 통해서 어떠한 아이템들이 다음 아이템 예측에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제공을 하고 있는
인프리터블한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어가 쓴 것. 네, 그다음 관련 연구에서 보시면 인터프리터블구나. 네, 관련 연구에서 보시면 시퀀스 어웨어 레코멘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시퀀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모델들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인 RNN 계열의 모델들이 있는데 이 기존에는 RNN을 파악해서 그 아이템 레이팅에 대한 변화를 파악한 연구가 있었으나 이 연구는 레이팅 프레딕션을 하는 태스크에 특화되었던 연구여서 본 논문과는 좀 다른 태스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매트릭 스펙트라이제이션의 마코브 체인의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한 연구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모델의 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계열 태스크에 있어서는. 그리고 나름 최근에 나온 연구는 트랜스 계열, 아까 말했던 이 트랜스 계열인데 이 트랜스 계열은 두 영화와 그 두 영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다른 공간에 인베딩을 하고 그 인베딩 공간상에서의 거리를 해당 관계와 맞도록 최적화시키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뉴럴 어텐션 모델은 매트릭 스펙트라이제이션을 이용하지 않고 이제 뉴럴 넷의 구조를 가지고 와서 예측을 하게 되는 모델들인데 뭐 다양한 모델들이 사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본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릴레이티드 워크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을 해서 기존 RNN의 롱텀한 그런 디펜던시를 파악을 하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떤 영화가 특별하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그걸 집중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도록 한 연구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다가 본 논문에서는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특정 유저가 구매한 아이템들에 대한 인풋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그 어텐션 웨이트들이 또 다른 인풋에 대해서 끼치는 영향들을 파악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확도는 향상시키고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는 좀 낮추는 방식으로 논문의 컨트리뷰션입니다. 제일 제한되는 모델을 여기서는 어트레크라고 줄여서 명칭을 하고 있는데 일단 노테이션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노테이션을 보시면 라지 U는 이제 유저 셋들 그리고 I는 아이템 셋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 부분이 특정 유저 U가 구매한 과거 아이템 시퀀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래의 구조가 본 논문이 제안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왼쪽 초록색과 같이 5개, 여기선 그림에선 5개가 나왔죠. 해당 특정 유저의 5개의 최근 아이템에 대한 아이템 인비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5개의 인풋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 모드를 통해서 특정 아이템들 간의 인터랙션을 파악할 수 있는 쇼텀한 인텐트가 구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인텐트가 구해지게 되죠. 그러면 이것과 이제 다음 아이템들 간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구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아이템이 뭐가 올지 그 짧은 거리가 이제 높은 순위로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단에서 의미하는 거는 롱터만 프리퍼런스를 여기서는 유저 인베딩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저 인베딩과 다음 아이템 간에 똑같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셀프 어텐션 모듈인데요. 이제 앞부분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L개의 행동, L개의 아이템 시퀀스를 통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최근에 가지고 있는 선호 정보를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셀프 어텐션을 하기에 앞서서 키 쿼리 밸류가 필요하게 되는데 키 쿼리 밸류는 모두 최근 L개의 이 아이템으로부터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L개에 대해서 D차원으로 이제 아이템 인베딩을 정의를 먼저 하이퍼 파라미터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래와 같은 매트릭스로 최근 L개의 아이템에 대해서 인베딩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난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Q 프라임을 구하게 돼. Q 프라임과 K 프라임을 구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웨이트, 쿼리에 대한 웨이트와 키에 대한 웨이트를 곱한 다음에 렐로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이제 q 프라임과 k 프라임을 얻게 됩니다. 얻게 되면 이제 이 둘을 이용을 해서 아이템 간의 인터랙션을 파악하는 셀프 어텐션 맵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게 STU가 의미하는 것이 이제 어텐션 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어텐션 맵이게 되죠. 5개니까 5x5로 여기 그림에서 나타난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쿼리와 키에 대해서 어, 연산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루트 D라고 하는 스케일링 팩터를 나눠주게 되는데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점점 급격하게 작아지는 그레디언트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능 향상을 위해서 넣었다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하이 매칭 스코어를 피하기 위해서 다이고널 부분을 마스킹을 했다는 건데 이거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자기 자신에 의한 그 어텐션은 계산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왜냐면 자기 자신과에 관련돼 있는 그 어텐션 스코어는 당연히 높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특정 아이템과 다른 아이템 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스킹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최종적인 이제 STU가 나오게 되는데 이 STU에다가 이제 맨 처음에 L계로 정의했던 XTU, L계에 대한 이 아이템 인베딩을 곱해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다시피 STU에 XTU를 곱했더니 ATU라고 하는 L by D의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죠. L계고 그리고 D 차원이었으니까 L by D의 ATU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모든 이게 L계 시점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벡터로 나타내야 돼요. 그 이유는 뒷단의 매트릭 러닝이라고 해서 특정 아이템 인베딩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아이템 인베딩 차원과 같은 1 by d의 벡터로 나타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최근 L계 시점에 대한 어텐션 그 결과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하나로 합쳐줘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여기서는 모두 더한 다음에 총 L개를 나눠주는 그 평균값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꼭 평균을 취하지 않고 뭐 썸을 해도 되고 최대값을 취해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실험은 뒷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키커리 그 난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 그 렐로를 거치기 전에 이 XTU와 WQ를 곱한 값 여기서 보시면 네, 여기죠. 렐로를 연산하기 전에 이 안에다가 이 타임 시그널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타임 인베딩을 넣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어텐션을 세운다는 것이 일단은 이제 시퀀스에 대한 시퀀셜한 그 순서적인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백업 인베딩이라는 형식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적인 정보를 넣어줘야겠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타임 인베딩을 저 단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트랜스포머라는 그 논문에서 가져온 타임 인베딩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매트릭 러닝이라고 해서 아까 그 아이템 인베딩과 유저 인베딩 사이에 거리를 기반으로 매칭 러닝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본 논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통적으로 딥러닝을 활용한 추천 시스템에서는 꼭 딥러닝을 활용하지 않아도 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서버 필터링 기반의 추천 시스템에서는 최종적으로 얻어내는 아이템 인베딩과 유저 인베딩 간의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인터랙션을 개선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닷 프로덕트를 한다는 연산 자체가 매트릭 러닝의 이니퀄리티 프로퍼티를 망가뜨려서 서브 옵티말로 가게 한다는 건데 아래 그림을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유저 1과 유저 1이 이 표를 보시면 아이템 1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유저 2는 V2를 선호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저 3는 둘 다 선호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매트릭 팩토라이제이션 경우에서는 관계 없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그 내적 이너 프로덕트가 0이 되도록 학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저 1과 아이템 1은 같은 방향선에 이렇게 인베딩을 시키고 유저 2와 V2도 같은 방향으로 인베딩을 시키는데 이 두 개가 이제 서로 유저 1은 V2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U3는 둘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이렇게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유저 3가 유저 1, 2를 모두 좋아하는데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인베딩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매트릭 러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매트릭 러닝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디스턴스 기반으로 아이템들을 인베딩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합리적으로 표에 대한 정보를 잘 담고 있는 것처럼 인베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거리 기반을 이용을 해서 본 논문에서는 앞- 어, 특정 유저 인베딩과 아이템 인베딩 간에 이렇게 디스턴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학습을 시키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식을 보시면 여기 앞단에 있는 이 노란색으로 나온 텀이 롱텀 리코멘데이션 스코어라고 해서 특정 유저와 유저에 대한 인베딩 그리고 다음 시점에 예측할 아이템들에 대한 인베딩 사이의 거리 디스턴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V가 만약에 이 해당 유저가 구매한 아이템이라면 이 거리는 작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뒷단의 초록색 텀이 이제 쇼텀한 부분인데 이 MTU가 아까 구했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MTU라고 해서 어텐션을 통한 결과물에서 이제 모두 평균을 내준 값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쇼텀한 프리퍼런스를 담고 있는 하나의 벡터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쇼텀 프리퍼런스와 다음 아이템 간의 그 거리를 똑같이 계산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작아질수록 구매한 아이템일수록 이 거리가 작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작아지도록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이 V라고 하는 이 부분과 X라고 하는 부분이 모두 다음 시점에 대한 아이템 인베딩이에요. 결국은 똑같은 아이템 인베딩인데 이렇게 노테이션을 다르게 하는 이유는 이 V라고 하는 부분은 해당 유저에 대한 제네럴한 프리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제네럴한 프리퍼런스와 아이템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사용되는 아이템 인베딩이고요. 이 뒷단에 사용되는 X는 쇼터만 프리퍼런스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이템 인베딩으로서 여기서는 두 텀으로 나눠서 오브젝티브 펑션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템 인베딩 매트릭스도 따로 정해서 따로 학습을 시켜야 된다라고 본 논문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텀에 대해서 이제 W라고 하는 웨이트로 선형 결합을 시켜서 학습을 하는데 이 W에 대한 변화에 대한 실험도 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얻어내면 이 노테이션이 의미하는 거는 YT 플러스 1 U가 의미하는 건 T 플러스 1 시점에 해당 유저가 특정 아이템을 구매할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YIU라고 하면 I는 여기 플러스라고 해서 유저 U가 구매한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J는 구매하지 않은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구매한 아이템에 대한 스코어와 구매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한 스코어의 차이, 마이너스를 하죠. 이 차이를 극대화시키도록 학습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감마는 이 포지티브 아이템 셋과 네게티브 아이템 셋에 대해서 잘 구분하기 위한 마진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X 아이템 인베딩, 그리고 V 아이템 인베딩, 그리고 유저 인베딩, 그리고 각 단계 셀프 어텐션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웨이트들을 엔드투엔드로 학습하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진행해 보겠는데요. 먼저 위에 세 가지 데이터셋이 무비랭스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유저들의 레이팅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셋이고요. 그 밑에 여기 인스턴트 비디오까지는 아마존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구매한 아이템들에 대한 데이터고요. 이 밑에 라스트 FM은 음악에 대한 구매에 대한 정보,
그리고 뷰에 대한 정보. 그리고 무비 트위팅은 영화에 대한 그 트위터에 나타나 있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이제 변환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무비 렌스가 평균적으로 이제 액션 길이가 매우 길고 그리고 덴시티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덴시티가 높다라는 게 이제 유저 수에 비해서 아이템 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도 있고, 어, 인터랙션 수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다른 이렇게 스팔스한 데이터셋들을 보시면 유저 수에 비해서 아이템 수가 엄청 많아요. 기본적으로는 2배에서 많으면은 한 10배까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꼭 이거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액션 길이가 짧으니까, 근데 위에서는 액션 길이가 길다는 건 유저 수가 크지 않아도 그 액션이 많게 되면은 다양한 아이템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아이템들이 등장하는 횟수들이 평균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덴스하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블렌스의 경우는 이제 레이팅에 대한 정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레이팅에 대한 데이터는 익스플리시트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임플리시트한 데이터셋, 즉 1과 0 바이너리로 변환을 해주는 방식으로 점수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사용한 실험은 사용한 매트릭은 두 가지인데, 히트 레이시오라고 해서 여기서는 해당 모델이 예측한 아이템이 50위 안에 들 경우 히트로 카운트를 하게 되는 방식이고요. 첫 번째고요. MRR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라운드 트루스가 그 해당 모델이 예측한 그런 탑, 그 순서대로 탑 스코어부터 순서대로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라운드 트루스가 모델이 예측한 그 값들 중에서 몇 등에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RR이 아이템을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예측을 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 3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R 값이 3이 들어가서 역수로 3분의 1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계산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위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잘 맞추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베이스라인으로는 총 8개를 제시하고 있는데, 어, 맨 위에 윗단에서 이제 나온 모델들은 전통적인 모델들이고 많이 사용되는 베이스라인들이고,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에다가 이제 베이지안 기법을 사용한 그런 논문이 첫 번째인데, 이거는 많이 베이스라인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마코브 체인 기반의 모델들이고, 그리고 트랜스 레코멘데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 계열의 모델, 그리고 K선은 해당 주어진 아이템 인베딩에 대해서 원래는 RNN에 대한 연산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K선은 컨볼루션 레이어를 넣어서 컨볼루션을 통한 연산으로 리프레젠테이션을 얻게 되는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LSTM에서 이 본 논문에서 셀프 어텐션 대신에 LSTM이나 GRU에 해당하는 RNN 계열의 모델을 넣은 그 기법으로서 LSTM 플러스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능 결과에 대한 비교표를 보시면 매우 특별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도 사실 논문에서 없어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본 논문의 트래크라고 하는 게 다 소타를 찍고 있습니다. 이런 ML의 무비렌즈에 대한 덴스한 데이터셋이나 스파이스한 데이터셋 모두에 대해서 소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마코브 체인 계열의 데이터셋은 스파이스에 관련 없이 다른 논문들에 비해서 크게 변동성을 가지지 않고 있는데, 다른 데이터셋 여기 PRM이라든지 트랜스 기어를 보면은 이제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성능이 엄청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계열이 이제 가장 최근의 아이템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능이 컨시스트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K선은
덴스한 모빌 렌스에 대해서만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좋지 않고 있어서 좀 그렇게 좋은 모델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프 어텐션에 대한 임팩트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인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TU를 어텐션의 결과인 이 ATU에 대해서 총 L개에 대해서 다 더해준 다음에 평균을 매기는 방식을 한다고 했어요.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이 ATU라고 하는 전체 L개에 대한 어텐션 결과를 이제 다 하나의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서 평균값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평균값을 취하고 있는 이 MTU라고 하는 어텐션을 ATU를 사용하지 않고 XTU라고 하는 어텐션 웨이트를 곱하지 않은 기존 날 것의 밸류를 넣었을 때 이러면 셀프 어텐션에 대한 모듈이 들어가지 않은 결과물이죠. 이거에 대한 것도 이제 아래 이 두 번째 행인 without self attention으로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다시피 셀프 어텐션을 넣은 모델이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모델이 성능 향상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인터프리터빌리티를 갖추고 있다는 건데 첫 번째 보시면 이 538에 대한 유저에 대해서는 이 네 번째 아이템이 중요하게 다음 아이템을 예측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888 유저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의 아이템 마지막 아이템이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이 식에서 이 평균을 취하지 않고 평균 그리고 썸, 맥스, 민에 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을 한 건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평균을 취한 게 가장 성능이 좋은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맥스나 민은 다른 추가적인 정보들을 손실시키기 때문에 성능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썸에 대한 거는 그 값 자체가 제가 해석하기에는 에버리지를 하지 않고 썸을 하게 되면 다 더해지게 되면 다른 아이템 그 관계를 파악을 할 때 스케일이 좀 커지게 돼서 이게 무의미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실험은 웨이트에 대한 실험인데 이 아까 이 T 플러스 1시점 유저 U가 구매한 아이템에 대한 스코어 확률을 이제 이 앞단의 롱텀과 숏텀한 부분으로 선형결합으로 나타냈다고 했는데 이 웨이트를 변형하면서 실험한 결과가 오른쪽에 있어요. 네, 보시면 모든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웨이트가 0일 때가 1일 때보다 훨씬 좋은 걸 볼 수 있어요. 웨이트가 0이라는 건 앞텀이 제로가 되니까 숏텀한 부분만 보겠다. 그리고 웨이트가 1이라는 건 앞부분만 살아나니까 제너럴한 롱텀한 부분만 보겠다는 건데 0에 대한 게 훨씬 좋다는 건 물론 0에 대한 것이 훨씬 좋다는 건 당연히 롱텀한 인텐트를 파악하는 것보다 최근에 어떤 걸 봤는지에 대한 정보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본 실험에서 보면 0.2나 0.4가 옵티멀 값인데 0.2나 0.4도 결국은 0.5보다 작기 때문에 숏텀한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험은 최근 몇 개에 대한 아이템에 대해서 숏텀한 프리퍼런스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실험인데요. 이 L 자체는 데이터셋들이 얼만큼 액션 길이가 길고 스파르스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실험을 하면서 적절한 L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모빌 렌스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액션 길이가 상대적으로 엄청 100 이상으로 가기 때문에 L이 되게 크게 갈수록 어, 그 L이 되게 크게 갈수록 최근에 대한 프리퍼런스를 어느 정도 더 잘 반영해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스팔스한 데이터셋에 대한 경우는 당연히 너무 스팔스하게 아이템들이 구매가 되기 때문에 얘를 너무 길게 잡아버리면 관계없는 것까지 참고할 수 있게 되는 단점이 있어서 작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실험인데 이 실험은 레이턴트 디멘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한 건데 그 아이템 인베딩에 대한 것이나 이제 유저 인베딩에 대해서
얼만큼의 D 차원,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 파라미터인 D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대한 실험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본 논문에 대한 네트워크가 항상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커짐에 따라서 항상 성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닌 걸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디멘션이 너무 커지게 되면 어, 그 해당 상황에 대해서 너무 오버피팅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디멘션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설명하는 것이, 여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마코브 체인 계열과 그리고 K서로 보이는 여기 붉은색 세모의 경우가 되게 변동성이 큰 거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디멘션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너무 크게 나게 되면, 이 변동성이 너무 크게 되면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보편적인 사용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서 본 논문의 장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 시퀀셜한 레코멘데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지금도 다양한 방식의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쪽 태스크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을 뭔가 개발해서 성능을 되게 드라마틱하게 향상시키고자 하는 논문은 앞으로 크게 많이 진전될 것 같지는 않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이쪽에 대해서 새로운 구조의 뭐 RNN 계열, CNN 계열의 새로운 구조가 나오게 되면 재빠르게 적용을 해보면서 튜닝을 해보면 좀 좋은 연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